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에,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은 그 시험에 풍덩 빠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시험이 뭐 바다도 아니고 물도 아닌데 풍덩 빠지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험 속에 깊이 좀 들어가서 시험을 좀 잘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름을 풍덩 시험에 빠져라 이렇게 지어 본 겁니다. 중간고사도 있고 또 기말고사도 있고 우리는 그 대학생들은 늘 시험 속에서 삽니다. 하긴 뭐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더 시험 지옥에서 여러분이 살았겠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시험과 이 대학교 시험은 상당히 좀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 주셔야 이것도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제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것인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학생들한테 소감을 좀 적어 달라고 그랬더니 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 왔는데 몇 개를 좀 정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그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이 공부하는 것 또 시험 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성적은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정말 이 시험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인제 시험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학습법에 대한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지혜롭게 학습을 하는 그 습관을 기르고 방법을 알아야 결과적으로 인제 성적도 좋아질 수 있겠죠.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인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세상에 제일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는 것. 그런데 인제 이것은 성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학습의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동안은 자기가 이 과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교수님의 그 나쁜 교수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그 학습자인 내 자신에게 있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고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학생들에게 "내가 망친 이 시험이 어떤 것이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또 의견을 보내줬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어이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야 인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네요. 또 시험 범위를 잘 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그것도 밤을 새서. 그리고 인제 시험 시각을 놓쳐 가지고 시험을 못 본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밤새워 공부하다가 잠이 들어 가지고 망친 경우도 있고요. 밤새 공부했는데 아침에 시험 보러 갔더니 머리가 띵해서 공부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노트를 사물함에 놓고 집에 와서 아빠 깨워 가지고 학교 가서 찾아 가지고 왔더니 이 밤이 다 지나가 버렸죠. 네. 그리고 인제 이성 친구와 다투면서 시험을 보게 돼서 망쳐 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모두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동료들, 친구들이 "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나만의 그 시험 잘 치르는 방법, 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했더니 인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어이없는 것도 있고요. 아주 그 귀담아 들을 내용도 있어요.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하고 자기 전에 바로 복습한다. 아, 좋습니다. 그날 수업 그날 정리하기, 그저 외워야 한다. 운이 좋아야 한다. 또 수업 때 제대로 듣고 노트 정리와 복습 철저하게 하고 모르는 질문하고 또 시험 보는 것처럼 외운 거를 머릿속에서 기억해 했던 것을 시험 문제에다가 적어본다. 근데 이제 시험 잘 보는 방법 중에 이 친구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명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겠죠. 마음을 내려놓는다. 뭐 기대를 좀 낮추자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참 수업 직후에 친구들과 함께 정보나 요점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수업에 관심이나 흥미를 갖자. 그렇습니다. 어떤 수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또 교수님께 잘 보인다. 이게 뭐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보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교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자기가 공부한 것을 서술형으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 글쓰기 표현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건요, 교수님하고 소통하는 건데, 이제 페이퍼, 문서를 통해서, 시험 문제라는 문서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교수님이 이해하기 편할까? 그것은 글쓰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표현법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가슴을 좀 울리는 지난 학기 성적표를 한번 꺼내 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뭐 등록금 생각, 또 등록금 마련하시는 부모님 생각, 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스타일, 뭐 교수님의 수업 목적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교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지난 학기 수강자의 도움을 받고 족벌구하고 시험 직전까지 실컷 놀다가 빠꾸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답 대신 교수님 칭찬하는 걸 적는다.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 필기 시험을 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필기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험도 공부거든요.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범위를 내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끔 수업 중에 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게끔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또 하나는 점수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점수 매기기 위해서. 이건 뭐죠? 그러려면 틀릴 수 있게 어렵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루되 학생들이 자칫 틀릴 수 있도록 어렵게 출제를 해야 순서가 이제 정해지고 성적을 매기기가 편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암기력 의존하는 평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전 필기 시험이 한 10%나 20% 정도 차지하고 리포트라든지 구술평가 같은 것이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수업들은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필기 시험을 없애고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발표라든지 실습 이런 걸로 이제 점수를 매겼죠. 특히 리포트 같은 것은 굉장히 성실하게 매주 한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쓰게 함으로써 그 성실성에 의해서 학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고 공부를 했는가 성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평가 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암기력이 나쁜 사람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암기력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암기력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우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수도 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평가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대평가가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상대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면, 실력이 되면 그 점수를 받게 해 주는 것이죠. 뭐 그 좋은 예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1 등이 몇 명일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적정한 선만 넘으면 합격되는 패스, 노패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에 학교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상대평가를 항상 이렇게 학교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99점, 100점, 98점 이렇게 성적이 다 몰려 있는 데서도 1 등부터 40 등까지, 1 등부터 50 등까지 정해지고 거기서 A, B 플러스 B, C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대평가는 굉장히 그 불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테크닉,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의 학습 방법을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학습한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인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인제 조언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플러그인, 수업에 오셨으면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딴짓하는 순간에 중요한 걸 놓치고 또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SNS를 한다든지 좋은다든지. 그래서 마치 플러그를 이렇게 꼽듯이 수업에 자기를 올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의사소통이 되면서 뭔가 그 교수님의 어떤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소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귀를 기울이고요. 눈이 교수님에게로 가 있고 그래야 인제 돼요. 그런데 인제 우리들이 학습 태도를 교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산만하고 또 잠시 못 참고 스마트폰을 뭐 책 앞에다 이렇게 포개해서 가리고 본다든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수업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하라는 겁니다. 수업 전체 흐름. 예. 수업 계획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수업의 목적과 또 목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수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 뭐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시고 수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이 수업 계획서를 아예 보지도 않고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첫 시간에 가서 뭐 아닌가벼 그러고 다른 수업으로 가고, 참 이거 우리 대학의 큰 병폐라고 봅니다. 교과서의 목차를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책이라는 것은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저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를 잘 보고 이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제 또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하고 여기고 직접 소통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인제 이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요, 교과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수업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학습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수님이 수업 계획서를 잘 써 가지고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생이 좋은 학습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서 빛이 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의 여러분의 그 학습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뭐 늘 그 교수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친해져야지 수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 교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또 대화가 돼야지 내가 모르는 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한 학기 뭐 그 이상도 중요하지만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늘 서로 인사하고 또 인사하도록 제가 가르치고요. 그래서 잘 경청하셔야 되고요. 또 교수님의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 드리고 모르면 꼭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앉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은 이런 인사하고 경청하고 맞장구하고 질문하고 교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려면은요. 앞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고정적으로 앉아서 교수님께 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여보세요? 네네. 아, 그래. 나 지금 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통화를 할 수가 없다. 내일 낮에 통화하고 이렇게 밤늦게 통화하지 마. 응? 응. 지금 내가 좀 다른 일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교재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교수님이 수업 때 이제 껑충껑충 뛰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뛰어 넘어간 부분만 공부를 하면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재 전체를 잘 살펴보고 빠진 부분도 이해를 해야 징검다리 다음 다리가 이해가 가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건성건성 공부하는 습관 때문에 고등학교 때 성적이 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독을 하지 않고 늘 대충대충 해서 성적이 나쁘니까 여러분들이 진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공부짝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꼭 사귀어서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공부라는 게요. 혼자 이렇게 독서실 같이 칸막이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동료와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짝을 꼭 만들어서 그 친구와 내가 몰랐던 걸 그 친구한테 배우고 그 친구가 모르는 걸 그 친구한테 가르쳐 주고 수업 시간에 잘 이해 못했던 걸 배우고 그러니까 짝이 1대 1이 좋지만은 사실은 3 명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인제 공부한 내용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돼요. 동료와 질문하고 또 설명하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는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금 공부한 거는 지금 정리를 해야지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지. 자, 이걸 지금 공부한 내용을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또는 일주일 후에 보면요, 그 배경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르는 걸 알게 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거를 대충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보세요. 아는 건 아니까 그냥 넘어가면 뭐 더 남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거를 찾아서 모르는 걸 알아야 뭔가 전체적으로 내가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 지식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 모르는 걸 아는 거, 이것이 메타인지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학습을 잘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지각결석이라는 것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기가 그 수업에 참여 안 한다면 뭐 그냥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하지만 친구가 교수님 같이 나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겠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녹화해서 보면 또 뭐 좋겠지만 이 교실 수업에서는 지각과 결석은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지각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각 결석을 하면 수업에 관심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면 지각 결석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교수님도 잘 모르고 또 관계도 나빠지고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 좋은 수업 태도가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정해진 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눈을 맞추고 질문하고 반응해주고 이런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관계도 좋아지지만 바로 앞자리에서 그렇게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뭐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많이 알게 되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 교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 시험을 앞두고 학습하는 방법 몇 가지를 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후 여러분들이 하루에 피크 타임이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피크 타임이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녹화하는 시간이 12시가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지금이 저한테 피크 타임이에요. 이때가 가장 생체 리듬이 활발하고 또 뭐랄까 집중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크 타임이 아닌 시간에 하고 지금 피크 타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크 타임이 아닌데 한 2시간 해야 될 일이 이 피크 타임에는 뭐 30분이면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크 타임이 언젠가를 잘 찾아서 그때 중요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계속 바빠요. 계속 바쁜 이유는 뭐냐면 피크 타임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피크 타임을 못 찾고 거꾸로 하니까 시간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공부를 하는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일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이것은 시간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 피크 타임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앉는 연습부터 하라. 앉는 건 이제 책상 앞에 탁 앉는 거죠. 의자에 앉는 거. 그리고 책을 탁 여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라는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책상 앞에 앉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 눕는다든지 뭐 이런 게 편하든지 하면
이제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주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집중하고 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책보다 마음을 열어라. 아,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즐거운 마음, 그 의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확실히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망각의 곡선이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망각의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넣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가 지나면요, 뭐 20%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것밖에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그걸 본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와서 책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이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15분이면 끝날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오늘 밤에 가면요,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요, 2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그 다음 거 수업하고 그 다음 거 수업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한 학기를 공부해도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수업을 마친 다음에, 자, 이런 수업의 내용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는가, 예상 문제도 뽑고 족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쌓아두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계속 하다가 중간고사 때쯤 되면 그것만 찾아서 살펴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통학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통학 시간에 꼭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통학 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도 효과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는 것입니다. 체력. 체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조금 활동을 한 다음에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떡하나요? 피곤해서 드러눕죠. 그리고 자요. 그래야지 피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강한 사람은 그 힘든 일을 하고서도 또 끄떡없이 또 다음 일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체력 싸움이에요. 첫날 뭐 하룻밤을 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다. 이제 다음날 낮에 졸린 거예요. 자요. 그 또 공부를 해서 그날 저녁에 또 좀 밤을 새요. 그 다음날 또 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체력이 강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루에 10시간을 자야 활동이 가능한 사람 있다면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게 한 달 또는 1년을 하면은 뭐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된다. 특히 청년 시절에.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해야 뇌도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좀 잘 살피고, 또 계단도 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고 해서 좀 체력을 길러줘야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리포트잖아요. 리포트 쓰기도 시험 보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수님은 리포트에 굉장한 관심을 갖죠. 근데 이제 리포트를 우리가 많이 써내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리포트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쓰는 리포트가 교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점검이 되질 않은 상태에서 성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리포트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제가 한 10분짜리 15분짜리 요런 걸로 해서 지금 6개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의용 TV에 들어가셔서 이걸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대학 생활하면서 리포트를 얼마나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지만 리포트 쓰는 데는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썼는지 몰라도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가 그 방법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이 별로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 6개를 좀 잘 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풍덩 빠져라 오늘 주제이지만 어찌 보면 수업에 풍덩 빠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쪼록 열심히 또 지혜롭게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